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10월 27일 오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양대 증시가 사실상 보합권 부근에서의 계속되는 변동성을 보인 좀 하루가 아니었나 싶어요. 이제 금일 코스피는 0.16%, 그리고 코스닥은 0.62%, 양대 증시가 모두 강세를 보이며 마감이 되었는데, 우리가 좀 장중 변동성에 대해서 다시금 이해를 해보면은 단순한 상승 마감이 아니라 코스피는 저가 기준으로도 고가 기준으로도 뭐 보합권 부근에서 움직임을 보였다고 하지만, 코스닥은 저가 기준으로 0.66%에서 고가 기준 2.24%까지 굉장한 강세를 잠시 연출하기도 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사실 어제 국내 증시가 굉장한 급락세를 좀 보였었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죠? 그리고 이후에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의 장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한국 증시를 포함한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나름 호조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어요. 미국 지수 선물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모습을 좀 이어가는 게 확인이 되었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당연히 최근 급락에 대한 반발 매수가 유입된 점이 확인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전일 이제 배터리 업종 위주로 해가지고 음, 뭐 엔터주도 그렇고 급락세를 연출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낙폭을 확대시킨 종목들에 대해서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증시가 좀 상승 견인된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거시적인 포인트를 좀 따져보자면, 계속해서 증시의 가장 큰 화두인 미국의 국채금리, 10년물이 대표적이죠. 국채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부분들도 나름 호조롭게 다가온 부분들이 있다까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뭐 오늘 왜 오르고 왜 떨어지는지도 분명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하락장이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하락장이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 어렵습니다. 증시의 방향성을 어떻게 제가 말 한마디로 쉽게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그쵸? 절대적으로 저점과 고점은 그 누구도, 바이든도 파월 의장도 맞추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와중에 다음 주가 분명히 방향성에 대해서 중요한 한 주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일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해를 하셨을 건데 어떤 일정이 있죠? 바로 11월 FOMC가 있죠.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정확히 11월 2일, 그러니까 요일로 치면 언제야? 다음 주 목요일 새벽 시간에 이 FOMC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우리 많은 투자자들은 이 FOMC에서 파월 의장이 과연 뭐라고 할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11월 FOMC에서는 변동성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CME 패드워치를 지금 간단하게만 확인해 본다고 하더라도, 보시면은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50이죠.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96.9%로 굉장히 강하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반대로 베이비 스텝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에 대해서는 3.1%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의 변수랄 게 크게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FOMC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파월 의장 입에서 우리 파월 의장이 어떠한 발언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12월 달 FOMC, 올해 이제 두 차례 FOMC가 남았잖아요. 12월도 보면은 사실 마찬가지로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82.9%로 굉장히 높게 전망이 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따져볼 수 있는 게, 최근 이제 파월 의장이 2023 최종 금리에 대해서 5.60%포인트라는 수치를 밝힌 적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이죠. 기억을 계속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스탠스로 변할 수 있는지, 현재 인플레이션과 경기 상황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그에 따라서 23년과 24년 통화정책 기조를 최근 이제 언급들을 할 때마다 사실 좀 어느 정도 매파적으로, 시장이 알던 것보다는 더욱 매파적으로 언급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좀 완화가 될 수 있겠느냐 여부인 거죠. 근데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미국의 GDP가 시장 전망을 굉장히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결국 우리가 경기를 볼 때 굉장히 다양한 지표들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GDP를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국내 총생산입니다. 국내 총생산. 미국의 생산 경기를 대표하는 지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의 GDP가 소비 부분이 급증하면서 좀 견인된 부분들이 있는데, 일전에도 강조를 드렸듯이 미국은 원래도 GDP, 국가 성장을 어떻게 발전시킨 나라죠? 소비였습니다. 한국은 수출, 중국은 부동산, 미국은 소비. 이건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소비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이거 소비가 당연히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쓴다는 거는 인플레에 대해서 우려를 더 확증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는 스탠스가 아니라 지금과 같이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지표들을 확인했던 대로 계속해서 확인을 해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라거나, 뭐 이거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느끼지만 금리의 영향이 크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할 가능성, 이건 뺍시다, 이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목표치죠. 인플레이션 목표치. 현재 연준은 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로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고금리 기조가 계속 길어지려는 스탠스를 보이는 건데, 만약에 이 목표치를 조금 높인다면 2.5든 3%든 높인다고 하면은 우리 예상보다 더욱더 빠르게 목표치에 다가갈 확률이 높을 거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폭이 좀 줄어들어도 좋을 거고, 당연히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뭐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가능성과 해결책에 대해서도 생각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감 증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